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은 문화혁명 기간에 짱칭 그리고 홍위병들에 의해 철저히 폭망해버렸던 중국의 연극, 영화 그리고 음악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에 의해 훼손된 문화예술은 단지 유형의 문화재나 보물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형의 문화유산이 유형의 문화유산보다 더 극단적으로 철저히 망가지고 파헤쳐졌으며 더 극심하게 파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형의 문화유산들 중 말살 정책과 훼손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은 분야가 연극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으로는 문혁 당시 마오쩌둥의 부인이자 문혁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4인방 중 독보적 1인이었던 짱칭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한풀이하듯 휘저어버린 탓이었습니다. 짱칭은 자신이 연극배우 출신이었고 마오가 중국을 폭망시킨 문화혁명이라는 어마무시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중심에 있었다는 이유와 원인으로 정통 경극은 철저히 유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짱칭은 마오의 셋째 부인이 되기 전 연극배우로 지낼 때 자신의 출신 성분 때문에 항상 배역과 역할을 배정받는 데 있어 불합리하고 억울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짱칭은 연극계에 대한 한이 많았고 언제나 뒷전에 있어야 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괴감과 딜레마에 빠져 복수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적 불만족 속에서 생활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오가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전전긍긍하던 중 일당들과 함께 그 실패를 덮고 자신들의 위치 재탈환의 일환으로 일으킨 문화혁명이 시작되자 짱칭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문혁 초기 마오쩌둥이 4인방들과 작당하여 인민들의 정신적 장악을 위해 당시 홍위병들에게 강하게 어필한 것이 문화혁명의 가장 큰 이슈였던 파사구 운동입니다. 짱칭은 이 파사구 운동의 일환으로 유형의 문화유산을 파괴하도록 조장한 것과 동시에 1964년 한 경극대회에 참석하여 무형의 문화유산을 흔들어버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의 내용 중 당시 마오가 주창했던 파사구 운동을 근거로 핵심이 된 말은 그동안 해오던 기존의 경극은 지나치게 봉건적인 내용만을 추구함으로써 구시대적인 요소만 존재하기 때문에 건전함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주의의 노선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발표되고 실제 공연될 모든 경극은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는 인민들에게 긍정적인 내용으로 실제 진취적이고 건전한 삶의 기준이자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짱칭은 경극을 창작하는 모든 작가들에게 내용 전반에 대하여 개작을 지시했고 참여하는 모든 배우들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표현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처럼 짱칭이 강요하며 요구한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반발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관계자들과 배우들은 전원 숙청되어 잔인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홍위병으로 활동했던 천카이커라는 감독이 제작한 영화 패왕별이에서 당시 짱칭의 요구에 반발했던 배우 등의 상황을 매우 리얼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짱칭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그에 반발했던 배우 등 관계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였고 어떤 비참한 대우를 받게 되었는지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짱칭이 1964년 경극 경연대회에서 한 연설을 시점으로 중국의 높은 예술성이 내포된 전통 경극이 빠른 속도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혁의 핵심으로 떠올라 더욱 강력한 입김을 갖게 된 짱칭은 1967년에 이르자 경극에 대하여 한 발 더 나아가 망조가든 경극의 기준을 만들어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경극을 마오쩌둥 등 문혁을 일으킨 사람들 입맛에 맞춰 개작한 것과 처음부터 새로 만든 5편의 혁명 경극입니다. 또한 경극에 이어 혁명 무용곡이라고 만들어낸 2편의 무용극과 혁명 교향곡이라고 만든 교향곡 한 편을 함께 내놓은 후 이것들을 양판이라며 수많은 곳에서 공연과 상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양판이라고 내놓은 작품들이 양판이라는 말을 이 작품들의 이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양판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중국어로 샘플극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 8편의 작품들이 자신들이 일으킨 문화 대혁명에 가장 어울리고 이상적인 문화예술 작품들이 샘플이니 이제부터는 이것을 샘플로 하여 창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1차 양판이라며 내놓은 작품들을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은 횟수의 공연을 하고 틈만 나면 방영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우선 혁명 경극이라고 표현하며 발표한 경극 5편의 제목은 홍등기, 사가빈, 쥐치위호산, 기습백호단, 그리고 해양입니다.
여기서 홍등기는 중일전쟁 시 만주국이 점령한 후린역을 탈환하기 위해 잠입하는 공산당 공작원이 주인공인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문화혁명의 기상을 선전하기 위해 기작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신해 혁명이 일어난 후 공산당의 혁명운동에 참여한 이씨 집안의 일을 이야기하며 상대쪽에 대한 선멸 의지와 순국하면서도 대를 이어 혁명에 참여하는 것을 선전하는 내용입니다. 사가비는 1939년 가을에 벌어진 항일 전투 이야기이며 원작은 호국 갈대숲의 불시입니다. 지취위호사는 임해설원이 원작이며 이 소설을 개작한 것으로 2차 대전 후인 1940년 후반에 중국 위호산 등에서 창궐한 산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나서는 203 부대의 작전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기습백호단은 한국전쟁 기간에 중국인민지원군의 정찰병인 부소대장이 안평마을의 최씨 아주머니네 가족과 깊은 우정을 맺게 됩니다. 얼마 뒤에 적들이 그 아주머니 아들이 인민군에 입대하자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주머니의 원수를 갚아줄 것을 다짐합니다. 마침 이때 정찰병인 부소대장이 임무를 받고 한국연락원의 도움 아래 백호단을 기습해 승리를 거둔다는 내용입니다. 해양은 부두노동자가 조국과 세계의 사회주의에 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혁명무용곡 두 편의 제목은 백모녀 그리고 홍색 낭자군입니다. 백모녀의 내용은 가난한 소장농의 딸이 악덕지주의 첩으로 팔려가 온갖 학대를 당하다가 탈출하여 팔로군 병사로 지원해 싸우던 남자와 만나 그와 함께 공산혁명의 대열에 동참한다는 스토리입니다. 홍색 낭자군은 빈농 출신인 여자가 공산당 여군 부대에 입대해 혁명 전투에서 맹활약한다는 내용입니다. 혁명교향곡은 혁명경극인 사가빈을 음악 연주용으로 개작한 것이며 주 내용은 혁명경극과 동일합니다. 제1차 양판으로 나온 경극과 무용극들 중 장칭이 특히 좋아하여 더욱 자주 공연되고 방영된 것은 홍등기와 기습백호단이었다고 합니다. 문혁 당시 4인방으로 활동한 장층은 자신이 배우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깊이 관여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그 결과 상당히 높은 예술성을 갖고 있던 중국 고유의 문화예술 분야 전통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전통적 예술성을 백지화시키게 됩니다. 원래 경극이나 가무극의 배우들은 매우 화려한 의상을 입고 수준 높은 미적 무대가 꾸며진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짱칭은 이런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도록 지시한 후 배우들이 전통의 화려한 의상을 배제하고 평범한 인민복이나 군복 혹은 기타 수수한 평상복 차림으로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극의 주인공은 무조건 사회주의를 충실히 실천해 나가는 영웅적 인물로 설정하고 그에 반대되는 인물이나 사건을 완벽하게 때려부순다는 내용이 주가 되도록 했습니다. 극 중의 음악 부분은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기악합주단이 연주했지만 짱칭은 그것을 큰 규모의 관현악단과 합창단이 동원되어 맡도록 합니다. 그리고 극의 각본과 각색 및 안무와 작곡은 한 명의 창작 인물이 아닌 여러 명으로 구성된 공동 창작 형태로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짱칭은 1차 양판회의가 나름 성공적으로 중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판단이 서자 곧이어 제2차 양판회의를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당시 많은 창작 인원들이 모여 다방면으로 혁명에 어울리는 창작물들을 만들어냈고 이중 짱칭은 직접 9점을 선정하여 제2차 양판회의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2차 양판회의 목록은 혁명 경극 부분이 용광송, 같은 이름의 혁명무용극을 경극으로 개작한 홍색 낭자군, 평원작전, 그리고 같은 이름의 혁명극을 연주회용 작품으로 개작한 지취위호산으로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피아노 협주곡이 있었는데 제목은 황하협주곡이었습니다. 짱칭은 문혁 기간 중 이 1, 2차 양판회의로 결정한 것들을 전국적으로 지겨울 정도로 공연하고 방영하여 나름 인민들 사이에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뿌리가 내렸다기보다는 오히려 인민들의 정신이 흡수되어 버리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통의 문화예술이 사장되는 길을 걷도록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다음 방송은 음악과 영화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속적인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